안녕하세요.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2027학년도 수능 독해 연습 1강 7번 지문 Evaluating Coincidences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흥미롭지 않나요? 우연의 일치 평가하기라니. 네, 맞습니다. 보통 우연이라고 하면 그냥 신기한 일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지문은 그걸 수학적 그리고 철학적 관점에서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문의 논리 구조부터 핵심 어휘,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법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특히 이런 과학적 사실이랑 철학적 사유가 결합된 지문이요.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로 자주 출제되거든요.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놓치면 함정에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자, 그럼 그 논리의 출발점, 첫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이 지문은 아주 명쾌하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are two classic problems that give us mathematically proper ways to evaluate coincidences. 우연을 수학적으로 제대로 평가할 방법을 알려주는 두 가지 고전적인 문제가 있다.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그냥 대놓고 알려주네요. 그렇죠.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죠. 이 문장 하나로 지문 전체의 방향성이 딱 잡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생일 문제. The birthday problem이군요. 지문에 나온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In any group of 23 people, the odds are better than even that two people in the group will have the same birthday. 이게 23명만 모여도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는 잘 믿기지가 않아요. 지문 표현 그대로 정말 counterintuitive하네요. 바로 그 counterintuitive라는 단어가 이 문제의 핵심이자 수능 출제 포인트입니다. 반직관적이라는 건 다시 말해 우리의 통념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아주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를 만들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23명 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그리고 저는 better than even이라는 표현도 좀 생소했어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even이 짝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반반의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better than even은 그냥 절반이 넘는, 즉 more than 50%라는 뜻이죠. 이걸 모르면 해석이 완전히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의 직관을 한번 흔들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가네요. 원숭이 문제. The monkey problem. 네, Could a monkey randomly hitting the keys write the first line of a Shakespeare sonnet? 원숭이가 무작위로 타자를 쳐서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첫 구절을 쓸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일의 대명사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직관적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죠. 하지만 여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개념이에요. 아주 희박하지만 0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생일 문제는 확률에 대한 직관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 원숭이 문제는 시간과 무작위성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두 예시가 이제 앞으로 나올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날까? 그러면서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죠. The law of large numbers, 큰 수의 법칙, the theory of hidden variables, 숨은 변수 이론, 그리고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진정 큰 수의 법칙. 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세 번째 법칙입니다. 앞에 두 개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저자가 직접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문장이 이겁니다. This last law is a philosophical adage. philosophical adage, 철학적인 격언이다. 네, 이게 증명 가능한 수학 정리, 즉 theorem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이 글의 성격이 수학에서 철학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이건 증명된 게 아니라 일종의 통찰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진정 큰 수의 법칙이라는 철학적 격언의 핵심 내용, 이 지문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을 제가 힘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there is any likelihood that something could happen, no matter how small, it's bound to happen at some time.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네, 여기서 no matter how small,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런 양보 구문이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bound to happen이에요.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아주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요, 저자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놓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아요. 제가 쓴 bound to happen이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ambiguous, 즉 모호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백미입니다. 필자의 태도를 읽어내는 게 고난도 추론 문제의 열쇠거든요.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표현이 가진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한계를 인정한다고요? 네. I use the phrase bound to happen, which is as ambiguous as any phrase can be.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법칙이 과학적인 엄밀함보다는 철학적인 통찰에 가깝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말하는 반드시는 수학적인 필연성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관점이야. 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군요. 와, 정말 세련된 논증 방식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그 성격을 규정해 줌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얻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 무기를 챙겨볼 시간입니다. 바로 문법과 어휘죠. 좋습니다. 문법부터 한번 보죠. 이 지문에서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이요. The birthday problem, which tells us. The monkey problem, which asks. If the phrase bound to happen, which is as ambiguous as. 컴마 찍고 나오는 위치 말씀이시죠? 네, 이건 앞선 명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해석할 때는 그냥 그런데 그것은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돼요. 실전에서 독해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복잡한 문장에서 이 컴마랑 위치가 보이면 그 부분을 그냥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문장의 주어, 동사 같은 핵심 구조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서 독해 속도랑 정확성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오, 그거 정말 꿀팁인데요? 자, 그럼 핵심 어휘도 한번 짚어보죠. 네,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counterintuitive. 반직관적인, 통념을 뒤집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신호, 둘째,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소재죠. 셋째, adage. 격언, 속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지혜나 통찰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ambiguous. 모호한, 중의적인, 필자의 미묘한 입장이나 개념의 한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고요. 이 네 단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거의 다 잡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지문의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But it gives a sense of just how common coincidences are.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실로 얼마나 흔한 일인지 느끼게 해준다. 결국 이 모든 수학적, 철학적 논의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한 거대한 과정이었던 거죠. 우연은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흔한 일이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글의 흐름, 즉 도입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구체적인 예시 2개를 들고 그걸 바탕으로 이론적인 설명을 한 다음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이 구조, 이런 패시지 라직 플로우를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어려운 지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keep practicing your English reading. 수능 영어 정복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만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이 지문의 관점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도 그냥 단지 이 진정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된 결과는 아닐까요? 오늘 공부가 끝난 뒤에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